두 분, 국민연금공단은 첫째, 증거인멸을 집단적으로 한 집단입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핸드폰 때 말씀 네.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일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사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표 이사장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고요. 문형표 이사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장관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다가 앉힐 정도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 아닌가요? 자, 안종범 수석하고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제가 장관 전에 학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소개해 줬죠? 같은 학계에서 같이 그 재정학계에서 같이 정기택이라는 분이 소개해 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는 정기택 교수도 잘 압니다만 안종범 교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 그 한겨레 신문의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그 멘트도 보면 문영표 이사장한테 안종범 수석이 전화 걸어갖고 이 국민연금 삼성 문제 처리하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인을 하시던데, 네. 저는 문영표, 강면욱 이 두 분 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강면욱 이분은 경력 점수 지원자 18명 중에 9등 하신 분이 되셨어요. 안종범 수석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정말 피땀 어린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재벌 회사한테 도둑질 시키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 본부장이라는 분 다 낙하산 인사로 안종범 내지는 최경환 장관 친구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하고 증거인멸 집단적으로 하고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을 제가 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평생 연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 이사장님 한 분일까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동아줄이 있어서 거기 이사장으로 갑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 그다음에 재벌 회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런 것들 자체로만 해도 저는 그 두 분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주리라는 분 아시죠? 모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본인이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 최주리라는 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이 의료계의 또 하나의 최순실이구만요. 그러니까 2013년 10월 2일 날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이게 규제가 풀렸잖아요. 근데 이거 규제 풀어준 사람이 바로 문영표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K-뷰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메디칼 팔레스를 설립하고 형태가 너무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최순실과 최준이라는 사람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이 여러 가지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과 봤을 때 최준이라는 사람과 문영표 이사장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014년 1월달에 중소기업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도 수방 동행을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경제 타결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들이 다 사오시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문영표 이사장이 모른다고 합니까? 본인이 이걸 다 해줘놓고. 제가 2013년 12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정진혁 장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의사협회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기가 막힌데요. 한의사한테 혈액 검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를 보건복지 장관이 못했다. 그다음에 그 전임 장관이 못했다. 근데 의사협회가 이걸로 다 뒤집어졌는데 거의 그걸 지구에 와갖고 묻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입니다. 조윤선 장관님, 아까 기관 보고할 때 19쪽에 있는 승마 관련 보고를 하시면서 제기된 의혹, 그다음에 뭐 점검 및 확인 내용, 조치 계획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예. 이것은 그때 교문위에서 그 특별감사 그 의견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특별감사를 그때 시작을 했고 지금 그 12월 7일까지 15일 동안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저희 감사관실하고 같이 합동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 감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묻는 내용들도 감사에 들어가 있는지 좀 네. 확인하겠습니다. 마사회가 초안을 작성한 대한승마협회의 중장기 로드맵 지원 대상인 2020년 도쿄올림픽 유망주 선발 과정에 삼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문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네. 2016년 제1차 이사회 결과 보고서 1월 12일 날 개최된 결과 보고서 제2016년 제1차 이사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6차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삼성전자 스포츠 기획팀으로부터 올림픽 참가 및 메달 획득을 위한 마장 마술 및 장애물 선수 추천, 장애물 선수 추천과 준비단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받아서 삼성전자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을 동위원회 검토하여 추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선수 선발을 할 때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3배수를 추천하고 유능한 외국인 코치가 이 가운데서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최종 선발한다 이런 방침을 승마협회에서는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삼성이 사전에 제시한 조건에 맞는 선수를 추천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후원사가 이렇게 선수 선발에 개입 이렇게 주도하는 거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정당한 그것이 만약에 자의적으로 고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는 아닐 것 같습니다. 승마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 국가대표 강화 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나 이런 매뉴얼이 있겠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보면 기업이 선발의 주도권을 가지는 건 월권입니까? 아닙니까? 정관이나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업이 회장사가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 후원을 매개로 승마협회를 사사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후원 기업이 사사롭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감사할 내용은 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제기된 의혹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마사회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선수 선발을 둘러싸고 예. 절차가 불공정하면 선수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항의하죠. 예. 그래서 선수 선발이 중단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감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삼성이 이렇게 중단되니까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 초안 이런 것들을 삼성 출신의 현명관 회장이 현명관이 회장으로 있는 마사회에서 작성을 해서 186억을 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요. 정유라를 위해서. 그런데 정유라가 세계 랭킹 몇 위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점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 아는 사람 빨리 실장이나 국장 중에 정유라가 1분 드렸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아유, 넣어드렸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의원님, 예. 네. 2014년 정체전 제주에서 열렸어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는데 승마만 인천에서 했어요. 네. 네. 모든 종목이 다 제주에서 하는데 승마만 정유라하고 정유라 엄마 최순실이 진성선이 넣어가지고서 승마만 인천에서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모든 종목이 제주에서 하는데 제주는 이걸 위해서 10억을 들여가지고 승마경기장 다 만들어놨는데 국내에서 만약에 항상 국내에서 제일 좋은 시설이 있는 상주에서 해야 되는데 상주에서 하고 인천사에 생각하고 있어요. 상주는 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났었죠. 심판들 다 경찰서에 불러가고 감사 통화를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상주에 인천에서는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인천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더라도 전국체전이 열리면 모든 선수들이 다 제주에 가서 모든 종목이 다 함께 해야 자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정선 넣어서 인천에서 했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출전할 선수들이 이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번 그 이 승마 경기 장소 변경 문제도 이번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56이라고 562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562예요. 이런 선수 이런 사람을 데리고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문영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 것 같으세요? 예, 최순실 이 사태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떤 연계가 이어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다음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다 해서 하여튼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게 사실 파악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 여기 나오셨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밝히셔야 될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기껏 만들어 놓고 다른 합병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항상 결의를 했는데 굳이 이 건 하나만 여기서 하지 않았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의원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합병건이 6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9건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제가 SK 건 시간이 좀 하나가 없어서 나중에 본질이 할 때 좀 전문위원회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재영 팀장께서 박영선 의원이 질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합병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너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단기적인 손해라기보다는요. 그 한 1,388억 원의 그 손실이 있지만은 그 시너지 효과가 그것을 초과해서 총 네트로 2천억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보세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인 줄 알고 있으면서 확실한 지금의 손해와 불분명한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맞바꾼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합병 발표 이후 그 다음날 3천억 원의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그러지 마세요. 보고받았습니다. 아까 5.9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거 이미 이때 합상이 된 겁니다. 제일모직 주가에 이것이 반영이 된 거죠. 이걸 짜 맞추시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는
이사장님 1분 더 줘. 연금 전문가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평생 동안 연금을 연구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재벌을 위해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있는 이 국민연금을 이용하는데 혹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가시게 됩니까? 장관하셨던 분이.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아까 이렇게 물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신문에 나온 것 중에서 너무나 두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영표 이사장이 다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저는 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 의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면 리프팅 미용 시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그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네. 이런 미용 시술이 강남의 여러 전문 병원에서 소위 처진 얼굴, 주름 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시술로 많이 광고되고 네, 네. 그런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시술이 있다는 이 건 알고 기법에는 두 가지, 녹는 실을 이용한 기법과 그렇지 않은 실을 이용한 기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재 의원이라고 지금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 의뢰했죠? 예, 대통령 자문이기도 하죠. 예, 대통령과 해외 순방할 때 동승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이 네. 김영재 의원이 성형수술에 쓰이는 실, 소위 녹아 없어지는 실을 특허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것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저 청와대가 구매한 의약품 중에 참 뭐 이런 주사제가 있을까 싶은데 그 중에 애토미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국소 마취제입니다. 맞죠? 에토미데이트는 국소 마취제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전신유도 마취제. 자, 대한 리도카인 염산염 국소 마취제죠. 예, 그건 국소 마취제입니다. 보통 미용과 관련해서 점을 뺀다든지 그래서 리도케인-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그 국소 마취제죠. 예, 리도케인은 점 뺄 때는 여기 뭐점뺄때 구입했던 아니더라도 엠라라는 걸 주로 쓰고요. 소위 안면 리프팅 미용 시술을 하는데 네. 이러한 극소 마취제를 쓰죠. 광고에 다 나와 있는 네, 얘기.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김영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없애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금 네.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예, 진료 기록 대통령의 허위 동승했고 작성으로 대통령의 저희가 자문입니다. 고소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영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리고 리도카인 염산염이라는 극소 마취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묻는지 아시겠죠? 왜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 배가 그래도 기울고 있었지만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대통령 2시간 동안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흔히 말하는 뭐 무슨 무속인이 뭐라면 연락을 해서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혹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보고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의약품과 주사제 그리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영재 의원, 김상만 의사
이러한 등등 여러 주사제들, 극소마취제, 이거와 관련된 시중의 의혹, 소문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들어보셨죠? 네, 소문은 자, 세월호 7시간 청와대 의무실에는 이모 중령 의무실장입니다. 신모 간호장교 원조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조모 대위 샌안토니오 육군병원에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박모 대위 응급의학과, 홍모 대위 외과, 김모 대위 정형외과, 김모 대위 내과, 이렇게 7명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네. 어떻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오랫동안 법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상당 인과관계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는 인물과 등장하는 재료와 등장하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정도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 아닌가요? 자, 안종범 수석하고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뭐 제가 장관 전에 학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소개해 줬죠? 뭐 같은 학계에서 같이 그 재정학계에서 같이 정기택이라는 분이 소개해 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는 네 정기택 교수도 잘 압니다만 안종범 교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 그 한겨레 신문의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그 멘트도 보면 문영표 이사장한테 안종범 수석이 전화 걸어갖고 이 국민연금 삼성 문제 처리하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인을 하시던데, 네. 저는 문영표, 강면욱 이 두 분 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강면욱 이분은 경력 점수 지원자 18명 중에 9등 하신 분이 되셨어요. 안종범 수석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그 정말 피땀 어린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재벌 회사한테 도둑질 시키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 본부장이라는 분 다 낙하산 인사로 안종범 내지는 최경환 뭐 장관 친구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하고 증거 인멸 집단적으로 하고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을 뭐 제가 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뭐 평생 연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 이사장님 한 분일까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동아줄이 있어서 거기 이사장으로 갑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 그다음에 재벌 회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런 것들 자체로만 해도 저는 그 두 분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줄이라는 분 아시죠? 모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두 분, 국민연금공단은 첫째, 증거인멸을 집단적으로 한 집단입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핸드폰 때 말씀 네. 뭐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일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사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표 이사장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고요.
문영표 이사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장관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다가 앉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본인이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 최줄이라는 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이 의료계의 또 하나의 최순실이더만요. 그러니까 2013년 10월 2일 날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이게 규제가 풀렸잖아요. 근데 이거 규제 풀어준 사람이 바로 문영표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